이제 143페이지입니다. 대리행위라는 거 여기서부터 좀 보십니다. 그리고 우리 요약 프린트는 몇 페이지를 보시냐라고 하면 8페이지를 한번 보십시오. 8페이지에 20번의 대리행위에서 요래 나옵니다. 자, 그럼 이제 여기서 대리행위 이 부분에서는 제가 3개를 설명을 드릴 겁니다. 제일 먼저 현명 내지 현명주의라는 거 요걸 설명을 드릴 겁니다. 요게 114조 1항하고 115조 이렇게 두 조문이 나오고요. 그리고 그 다음에 설명드릴 내용이 대리행위의 하자, 즉 흠의 결정 기준입니다. 요거를 이제 우리가 116조 1항에서 보실 거고요. 그리고 그 다음에 대리인의 능력 해가지고 117조 이렇게 해서 세 조문을 보실 겁니다. 자, 그러면 첫째 현명 내지 현명주의라는 거 요걸 한번 봅니다. 자, 그러면 자 일단 여기에서 자 이제 을이라는 애가 갑의 대리인으로서 계약을 체결합니다. 계약을 체결하는데 이제 갑의 대리인 을 그리고 자 이제 상대방 병에서 요래 계약을 체결했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계약을 체결하면 이제 병이라는 애는 자 이래 생각할 겁니다. 아 지금 계약서에 이름 쓰는 애는 즉 계약서 나와갖고 계약서 쓰고 하는 애는 을이 쓰고 있지만 법률 효과는 누구한테 기속이 되는 겁니까? 을이 아니라 별도로 갑이 있구나라는 거 이걸 판단할 거 아닙니까? 자 그런데 자 을이란 사람이 병하고 계약 체결하면서 아무 소리 안 합니다. 마치 지 물건인 것처럼 자 내가 집 팔러 왔는데 해가지고 자 집을 매매 계약을 체결했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상대방 병은 당연히 을이라는 애가 대리라고 생각하겠습니까? 아니면 계약의 당사자 본인이라고 생각할 가능성이 큽니까? 본인이겠구나 라고 생각하고 그럼 계약했으면 대금 줘야지 해가지고 대금 주면서 자 등기 넘겨주세요 라고 하니까 그때서야 을이 한다는 소리가 내가 깜빡하고 얘기 안 했네. 나 사실 갑의 대리인 을이야 라는 이딴 소리를 하고 있더라는 겁니다. 그러면 누가 예기치 못한 피해를 당할 우려가 있다라는 겁니까? 상대방이 피곤해질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자 대리행위가 되기 위해서는 을은 뭘 해줘야 된다라는 겁니까? 내가 누구누구 대리인 누구다라는 걸 밝혀줘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야지만 이 사람이 실수를 안 할 거 아닙니까? 그거를 현명 내지 현명주의라고 요래 부릅니다. 그러면 우리 프린트물에 보시면 현명주의 해가지고 자 현자가 나타날 현자입니다. 출현한다 할 때 현자 이름 명자입니다. 이름을 나타내 줘야 된다라는 원칙 그거를 현명 내지 현명주의라고 요래 부른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현명과 관련돼서 자 하나씩 봐 나가시는데요. 일단 현명의 의미입니다. 현명이라고 하는 것은 자 이름을 나타내는 걸 현명이라고 요래 부르는데 자 근데 현명이라는 용어 자체는 자 책에서나 학자들이 이렇게 표현하고 있을 뿐이지 자 우리 민법을 읽어보면 현명이라는 말이 안 나오더라는 겁니다. 그러면 뭐가 도대체 현명이냐라는 겁니다. 그래서 자 지금부터 114조 1항 조문을 한번 봅니다. 자 요약 프린트 보셔도 좋고요. 우리 교재는 143페이지 보시면 자 114조 대리행위의 효력에서 1항이 나옵니다. 1항 한번 보십시오. 대리인이 그 권한 내에서 본인을 위한 것임을 표시한 의사표시는 직접 본인한테 대해서 효력이 생긴다라고 요래되어 있죠. 그러니까 자 대리인이 권한 내에서 본인을 위해서 계약을 체결했다라고 하면 그 효과는 누구한테 직접 기속이 된다라는 겁니까? 본인한테 기속이 된다라는 겁니다. 근데 그거 읽어봐도 현명이라는 말이 나옵니까? 안 나옵니까? 안 나오죠. 자, 근데 그거 보면 요래 돼 있죠. 자, 본인을 위한 것임을 표시를 한다라는 말이 나옵니까? 그거를 괄호를 하십시오. 괄호해가지고 거기다가 현명이라고 요래 쓰십시오. 자, 이름을 나타내는 방법이 바로 본인을 위한 것임을 표시를 한다라는 이런 표현을 쓰고 있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그렇게 바꿔갖고 제가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자, 1항. 자, 대리인이 그 권한 내에서 현명을 한 의사표시는 직접 본인한테 대해서 효력이 생긴다라고 해서 이렇게 바꿀 수 있겠습니까? 요게 바로 현명이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현명의 개념은 이렇게만 보시면 되고, 그리고 현명을 우리 민법 조문에서는 본인을 위한 것임을 표시를 한다라는 이런 표현을 쓰고 있다라는 겁니다. 자, 그리고 이번에는 둘째. 자, 그러면 현명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현명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라는 겁니다. 자, 방식, 방법이 나왔습니다. 그럼 요건 요식입니까? 불요식입니까? 불요식, 방식에 제한이 없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요거는 현명의 방식은 제한 없다. 자, 그래서 보통은 현명은 이렇게 많이 합니다. 자, 갑의 대리인 을 해서 이렇게 본인이 누구다라는 것을 표시를 하고 대리인이 누구다라는 것을 이렇게 표시를 하는 이런 방식으로 현명이 많이 일어난다라는 겁니다. 자, 그런데 반드시 이렇게 해야지만 현명이 되는 건 아닙니다. 그러니까 왜냐하면 방식에는 제한이 없다라고 했으니까. 자, 그래서 자, 이런 방식으로 현명을 할 수는 있습니까? 없습니까? 즉 본인이 누구다라는 걸 표시를 안 하고 내가 대리인이다라는 거 이것만 밝히는 겁니다. 자, 이렇게 되면 이런 방식의 현명은 가능한가 불가능한가? 자, 이건데요. 우리 분명히 현명의 방식에는 제한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죠. 그러니까 이런 방식으로 현명을 하더라도 상대방이 계약서는 지금 을이 쓰고 있지만 누군지는 모르겠지만 본인이 따로 있구나라는 걸 알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죠. 대리인이다라고 써놨으니까. 그래서 이런 방식으로 현명도 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현명의 방식에는 제한이 없습니다. 자, 그리고 을이 계약을 체결하면서 본인 이름 쓰고 본인 도장 찍는다. 이런 방식으로 현명은 할 수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이런 방식. 되겠죠? 그러니까 상대방이 알아먹기만 먹으면 되는 겁니다. 자, 그럼 그거 한번 보십시오. 자, 143페이지. 현명주의에서 동그라미 2번 한번 보십시오. 현명의 방식 해가지고 자, 이제 현명의 방식 방법이 나오면 뭡니까? 제한 없다. 그게 결론입니다. 그러면 그 결론을 알고 한번 보십시오. 기억, 현명의 방법에는 아무런 제한이 없기 때문에 명시적, 묵시적 다 가능합니까? 불가능합니까? 가능하다. 그리고 서면으로 해도 좋고 구두로 해도 좋고 관계 있다 없다? 없다. 그래서 제한이 없다라는 말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리고 니은 일반적으로 갑의 대리인 을 해서 이렇게 바이 현명은 하지만 대리인이 반드시 대리인이다라는 것을 표시를 해서 의사 표시를 해야 되는 건 아니고 본인 명의로도 현명을 할 수가 있다라고 되어 있죠. 즉 이런 방식의 현명도 허용이 됩니까? 안 됩니까? 된다. 되겠죠? 자, 그 이유는 현명의 방식은 제한이 없기 때문이다라는 겁니다. 자, 여기까지 보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3번에 현명주의의 예외에서 나오는데 상법에서는 현명을 안 하는 게 원칙입니다. 현명이 필요 없습니다. 자, 근데 자, 요거는 그냥 필기구 다 놓으시고 그냥 한번 흐흐 웃고 지나가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현명을 하는 이유는 결국은 누구를 보호하기 위해서입니까? 상대방, 야 보호하기 위해서입니다. 왜냐하면 야가 아무 소리 안 하고 계약을 체결해가지고 여한테 가가지고 법률 효과를 묻는데 야가 딴소리 하게 되면 이 사람이 피해를 볼 수가 있으니까 결국은 현명이라고 하는 것은 상대방을 보호하기 위해서 현명을 하게 된다라는 겁니다. 자, 근데 자, 민법에서는 현명을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그게 이제 114조 현명주의 해가지고 요래 나오더라는 겁니다. 근데 상법에서는 현명을 안 하는 게 원칙입니다. 그 이유는 자, 한번 보십시오. 자, 상거래 자체는 반복거래, 대량거래, 반복거래, 계속거래 이게 특징입니다. 그러면 우리 상법의 특징 자체는 이렇습니다. 그러니까 상인들 간의 거래는 한판 거래하고 치우는 겁니까? 계속적으로 거래를 하는 겁니까? 지속적인 거래가 대부분이다라는 겁니다. 근데 우리 상사거래가 아니라 민사거래 같은 경우에는 이거는 자, 여러분들이 자, 집을 누구로부터 샀다 아닙니까? 근데 그 다음에 집 살 때는 또 그 사람한테 가서 사는 겁니까? 다른 사람한테 가서 사는 겁니까? 그러니까 민사거래는 일회용 거래가 즉 단발성, 일회성 거래가 많습니다. 반면 상사거래는 뭡니까? 지속적인 거래가 많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예를 들자면 요거 한번 보십시오. 자, 갑하고 병하고 모두 다 상인입니다. 그래서 이제
자, 갑의 대리인 을이라는 애가 와가지고 자, 병한테 물건을 주문합니다. 자, 오늘은 공장에서 당신 물건이 100개가 필요하니까 100개를 주문하겠습니다 라고 해서 주문을 한다라는 겁니다. 근데 얘가 와가지고 이제 현명을 하는 겁니다. 안녕하세요, 제가 갑의 대리인 을인데요 해가지고 계약을 체결했다라는 겁니다. 오늘 물건 100개가 필요하니까 물건 100개 주세요 해가지고 물건을 받아갔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 다음 날 돼가지고 을이 다시 찾아오는 겁니다. 다시 찾아가지고 안녕하세요, 날 많이 춥죠? 커피 한 잔만 주세요 해가지고 커피 한 잔 먹고 제가 갑의 대리인 을인데 오늘은 물건이 200개 필요하답니다 해서 물건을 200개 주문하고 갔다라는 겁니다. 자, 그리고 3일째 되는 날 을이 또 옵니다. 저자 올 때부터 병이라는 애는 뭡니까? 아, 저 인간이 갑의 대리인 을이구나라는 걸 이미 알고 있지 않습니까? 처음 본 인간도 알고 계속 왔으니까. 근데 멘트가 똑같습니다. 안녕하세요, 저 갑의 대리인 을인데 자, 날 많이 춥죠? 커피 한 잔 주세요 해서 커피 한 잔 먹고 오늘은 물건이 300개 필요합니다. 그리고 그래서 이제 또 줬습니다. 아, 그놈 참 인사성 바르구나 해가지고 줬는데 4일째 되는 날 또 와가지고 이 인간이 또 현명을 합니다. 안녕하세요, 제가 갑의 대리인 을인데 커피 한 잔 주세요 해가지고 커피 먹고 오늘은 물건을 400개 주세요 한다, 이렇게 얘기한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상대방 병이란 사람은 을이 지속적으로 현명을 합니다. 그래서 안녕하세요, 갑의 대리인 을인데 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면 처음에는 아이고 참 젊은 사람 인사성도 바르고 좋구나 라고 하다가 나중에 한 일주일 그 소리 계속 들으면 어떻게 했습니까? 저 인간이 장난치나 해가지고 실 짜증이 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상거래의 특징 자체는 이처럼 반복 거래가 많으니까요. 상법에서는 현명이 필요합니까? 필요 없습니까? 필요 없다라는 겁니다. 걸어오는 거 보기만 봐도 뭡니까? 아, 저 인간 갑의 대리인 을이구나라는 걸 알고 있지 않습니까? 되겠죠? 네, 그 내용이 밑에 나옵니다. 그래요, 한번 보십시오. 자, 기억 보시면 상행위의 대리와 일상가사대리, 일상가사대리 이거는 필요 없고요. 상행위는 자, 대리인이 현명을 하지 않더라도 그 행위는 본인한테 기속이 된다. 그러니까 니은이 상법 48조에 이렇게 규정을 두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현명을 안 해도 본인한테 법률 효과가 기속되는 이유는 바로 뭐 때문이다라는 겁니까? 계속적인 거래가 많으니까 늘 본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현명을 하지 않더라도 이렇게 법률 효과는 본인한테 기속된다라는 거 됐죠? 자, 그거 됐고, 자, 이제 마지막으로 115조를 한번 해석을 해봅니다. 자, 그러면 115조는 뒤에 자, 115조 조문 한번 보십시오. 요약 프린트를 보셔도 관계없고요. 115조 제목이 뭐로 나옵니까? 본인을 위한 것임을 표시하지 아니한 행위라는 말 나오죠. 요걸 바꾸면 결국 어떻게 바꿀 수가 있습니까? 현명을 하지 아니한 행위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자, 그럼 들어가기 전에 자, 한번 보십시오. 만약 을이라는 애가 내가 누구누구 대리인 누구다라는 걸 밝히지를 않았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법률 효과는 이 계약의 효과는 누구한테 기속되는 게 원칙이겠습니까? 이 사람한테 기속이 되겠죠. 그런 내용이 나올 거다라는 겁니다. 자, 보십시오. 자, 대리인이 본인을 위한 것임을 표시하지 아니한 때는, 즉 대리인이 현명을 하지 아니한 때는 그 의사 표시는 누구를 위한 거로 보는 겁니까? 본인을 위한 거로 보는 겁니까? 대리인 자기 자신을 위한 거로 보는 겁니까? 대리인 자기 자신을 위한 거로 본다라는 겁니다. 근데 단서 보십시오. 그러나 상대방이 대리인으로서 한 것임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때는 전조 1항 규정, 전조 1항이 114조 1항입니다. 본인을 위한 것임을 표시한 의사 표시는 직접 본인한테 대해서 효력이 생긴다라는 그 규정입니다. 자, 그래서 거기에 따라서 본인한테 대해서 효력이 생긴다. 즉, 자, 1항 규정을 준용한다라고 요래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요 조문 읽는 연습만 하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요거는 자, 요약 프린트에다가 쓰시든지 여기다 쓰시든지 아니면 우리 144페이지 옆에 여백이 남네요. 여백에다가 쓰시든지 자, 요래 좀 써놓으십시오. 자, 요거는 별거 없습니다. 자, 다 써놓거든 요래 쓰십시오. 현명을 했습니다. 본인을 위한 것임을 표시를 했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이런 경우에는 법률 효과는 누구한테 기속이 됩니까? 본인한테 기속이 된다. 요게 114조 1항에 그런 말이 나오더라는 겁니다. 근데
현명을 안 했다라는 겁니다. 요래되면 원칙적으로 법률 효과는 누구한테 기속이 되는 겁니까? 예. 대리인 자기 자신한테 기속이 된다라는 겁니다. 요게 115조 본문에 요래 나오더라는 겁니다. 근데 이번에는 현명을 안 했더라도 법률 효과가 본인한테 귀속될 수도 있더라는 겁니다. 자, 115조 단서를 보니까 현명을 안 했다라고 하더라도 법률 효과가 본인한테 귀속이 될 수 있다. 요거는 언제 이렇게 되냐라고 하면 상대방이 얘가 대리 행위를 하고 있구나라는 사실을 즉 상대방이 알았거나 혹은 알 수 있는 이런 경우에는 현명을 구태 안 하더라도 자 본인한테 법률 효과 기속이 됩니다. 자 그러면 아까 말씀드렸죠. 현명이라고 하는 건 결국 누구 보호가 목적이라고 그랬습니까? 상대방 보호가 목적 아닙니까? 그러니까 얘기 안 했다라고 하더라도 상대방이 다 알아먹었습니다. 그러면 법률 효과는 누구한테 기속돼도 뭐 상대방한테 피해가 없는 겁니까? 본인한테 기속되더라도 이런 경우에는 상대방이 예기치 못한 손해를 당할 우려는 없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조문을 요래 정리를 해 놓으십시오. 그래서 114조 1항 115조 본문 단서에서 요 순서로 이렇게 조문을 보시면 됩니다. 자, 여기까지 하시면 현명주의 내지 현명의 원칙이라는 거 요거는 끝났습니다. 자, 그리고 이번에는 대리 행위에 있어서 하자 등의 결정 기준인데 자, 요것도 자, 조문 보시기 전에 자, 아까 우리 왜 하자 있는 의사표시 기억나십니까? 사기 강박입니다. 그럼 하자 있는 의사표시는 즉 사기나 강박을 당했다라고 하면 그거는 취소할 수가 있지 않습니까? 자, 근데 자, 요서 한번 볼까요? 자, 요거 다 쓰셨죠? 자, A하고 B하고 계약을 체결했다라는 겁니다. 근데 자, B가 사기를 쳐가지고 계약을 체결했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A는 사기를 이유로 이 계약을 뭡니까? 취소할 수가 당연히 있을 거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기 당했으니까 자, 요게 가능한데 자, 우리 대리에 있어서는 등장인물이 이렇게 3명이 된다 그랬지 않습니까? 자, 요게 프린트물에 보면 그 그림이 4개가 나오죠. 근데 일단 앞에 있는 그림 2개 요것만 비교를 하시면 됩니다. 뒤에 있는 3번, 4번은 손을 빼십시오, 일단. 자, 그거는 나중에 3, 4월 달에 제가 순환할 때 그거 한꺼번에 다 설명을 요래 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 자, 요런 상태에서 계약을 요래 체결했다라는 겁니다. 계약을 체결하는데 자, 상대방이 야가 사기를 칩니다. 사기를 치는데 요렇게도 사기를 치고 요렇게도 사기를 쳤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계약을 요래 체결을 했다라는 겁니다. 자, 이런 경우에는 당연히 이 계약은 사기가 개입이 됐으니까 사기를 이유로 이 계약을 취소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죠. 자, 그런데 이 상대방 야가 찝찝하게 얘한테만 사기를 쳤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요렇게 계약이 체결됐다. 혹은 이번에는 야는 사기를 안 당했는데 대리인 얘한테만 사기를 쳐가지고 계약을 체결을 했다라는 겁니다. 이런 경우에는 자, 사기를 이유로 계약을 취소할 수 있느냐 없느냐, 즉 대리에 있어서는 사기 당했다 안 당했다라는 것을 누구를 기준으로 판단하느냐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대리에 있어서 계약은 본인이 체결합니까? 대리인이 체결합니까? 대리인이 체결하죠. 그리고 계약의 효과는 누가 가져갑니까? 본인이 가져가지 않습니까? 근데 그러면 계약을 하면서 사기 당했다 안 당했다라는 거는 계약하는 자가 사기 당했는지 안 당했는지를 기준으로 할 것인지 아니면 계약의 효과를 가져가는 사람을 기준으로 해서 자, 사기 당했는지 안 당했는지를 결정할 것인지 이게 문제가 된다라는 겁니다. 그럼 쉽게 한번 보시죠. 자, 이거는 본인은 사기를 당했지만 대리인은 사기 당한 겁니까? 안 당한 겁니까? 안 당했죠. 그럼 보십시오. 이 계약하는데 사기가 개입이 된 적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자, 그리고 이번에는
본인은 사기를 안 당했지만 대리인은 사기 당했습니까? 안 당했습니까? 당했죠. 자, 그러면 요 계약 체결할 때는 요 계약에는 사기가 개입이 된 적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죠. 자, 그러면 대리에 있어서는 사기 당했다 안 당했다라는 게 문제가 된다라고 하면 누구를 기준으로 결정을 해야 되겠습니까? 예, 대리인이 기준이 돼야겠죠. 행위를 하는, 즉 계약을 하는 대리를 기준으로 결정하자라는 겁니다. 자, 그게 116조입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116조 조문을 한번 보시죠. 자, 116조 1항 한번 보십시오. 대리행위의 하자 해서 요래 나옵니다. 자, 보십시오. 1항. 자, 의사 표시의 효력이 의사의 흠결, 사기, 강박 또는 어떤 사정을 알았다 혹은 과실로 인해서 알지 못했다 이런 것으로 인해서 영향을 받는 경우에, 즉 뭐 알았다, 몰랐다, 사기 당했다, 안 당했다. 그래서 이게 이 계약 자체가 유효가 될 수도 있고 무효가 될 수도 있고 취소할 수도 있고 이런 게 문제가 된다라고 하면 그 사실 유무는 땡땡을 표준으로 해서 결정을 하자라는 겁니다. 누구를 표준으로 결정하는 겁니까? 되겠습니까? 자, 그럼 거기 대리인 거기다가 네모를 이렇게 하십시오. 이렇게 해놓고요. 자, 그리고 요거는 시험 문제가 좀 쉽게 나올 때는 조문이 그대로 나옵니다. 대리행위에 있어서 하자 유무의 판단 기준 혹은 알았다 몰랐다의 판단 기준은 본인을 기준으로 합니까? 대리인을 기준으로 하는 겁니까? 대리인 기준 된다라는 거 고래 나올 수가 있고요. 그거보다 조금 더 발전된 형태의 문제, 즉 조금 더 난해한 형태로 나온다라고 하면 구체적인 예를 이렇게 툭 던져줄 겁니다. 그래서 상대방이 본인을 기망해서 대리인과 계약을 체결했다. 혹은 상대방이 대리인을 기망해서 계약을 체결했다. 이렇게 나올 거다라는 겁니다. 자, 이런 경우에 과연 이 계약은 사기를 이유로 취소할 수가 있는가 없는가? 자, 그러면 대리행위에 있어서 사기 당했다 안 당했다는 누가 기준이 되는 겁니까? 대리인이 기준이 된다 그랬지 않습니까? 그러면 비록 이런 경우에는 본인은 사기를 당했지만 대리인은 사기 당한 적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죠. 그러니까 이 계약을 체결한 데는 사기가 개입이 됐습니까? 안 됐습니까? 안 됐죠. 그러니까 이거는 취소할 수 있다 없다. 자, 그리고 이번에는 본인은 사기를 안 당했지만 계약을 체결하는 대리인이 사기 당해갖고 계약 체결한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이 계약에는 사기가 개입이 됐습니까? 안 됐습니까? 됐죠. 그럼 이런 경우에는 비록 본인은 사기 당하지 않았지만 대리인이 사기를 당했다라고 하면 사기를 이유로 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 없다? 자, 여기까지가 다입니다. 요 이상의 문제는 시험에 나온 적이 없다라는 겁니다. 자, 요거는 이해를 잘 하셔야 됩니다. 암기해 놓으면 이건 또 뭐 금방 잊어버립니다. 그래서 요 계약에 사기가 개입이 됐느냐 안 됐느냐, 그러니까 사기 개입됐느냐 안 됐느냐라는 건 계약을 하는 대리를 기준으로 봐야 안 되겠습니까? 되겠죠? 자, 그래서 요거 꼭 정리를 해 놓으셔야 됩니다. 자, 이해됩니까 안 됩니까? 예, 됩니까? 예, 그래서 여기까지 하시죠. 여기까지 하시고, 자, 이제 마지막으로 대리인의 능력인데, 자, 요건 보시기 전에 원래 우리 미성년자, 즉 제한능력자입니다. 그래서 미성년자는 혼자서 유효하게 계약을 체결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죠. 그리고 만약 했다라고 하면 그거는 취소할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자, 여기까지는 기억을 해 놓으시고요. 자, 이번에는 요거 한번 볼게요. 자, 이제 갑이 을한테 대리권을 줬습니다. 그래서 을하고 병하고 매매 계약을 체결을 했다라는 겁니다. 근데 을이 누구냐라고 하면 야가 미성년자입니다. 미성년자가 계약을 체결했다라는 겁니다. 근데 이 계약의 효과는 누구한테 기속이 됩니까? 본인한테 기속이 되겠죠. 그래서 본인이 보니까 쟤한테 계약이 많이 불리하더라는 겁니다. 자, 이럴 때 이제 본인은 야, 내 대리인 얘 미성년자야. 그래서 미성년자는 원래 혼자서 유효하게 계약 체결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다. 그러니까 야가 법정 대리인의 동의 없이 지금 엄마 아빠 동의 없이 계약 체결했으니까 이거 취소하자. 만약 이래 된다라고 하면, 만약 이게 가능하다라고 하면
본인들은 대리인을 뽑을 때 항상 누구를 뽑겠습니까? 미성년자를 뽑아놓겠죠. 뽑아놓고 지한테 불리하면 뭡니까? 아이고 야 미성년자네 해서 취소해버릴 거고 지한테 유리하면 뭡니까? 가만히 있는 거죠. 자 이런 경우가 비일비재할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걸 막자라는 취지에서 우리 민법은 117조에 이런 조문을 하나 두고 있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117조 조문만 한번 보고 가시죠. 자 147페이지. 자 147페이지. 죄송합니다. 147페이지가 아니라 148페이지. 조문 하나 딸랑 나오죠. 자, 그거 한번 보시죠. 대리인은 행위 능력자임을 요한다, 요하지 않는다. 요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요거는 요 조문이 그대로 나옵니다. 대리인은 행위 능력자임을 요한다, 요하지 않는다. 요게 다입니다. 그래서 그거 자 보시도록 하고요. 그리고 요거를 말을 달리 표현하면 대리인은 행위 능력자임을 요하지 않는다라는 거. 요걸 달리 표현하면 미성년자도 타인의 대리인이 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다라는 말하고 똑같은 말입니다. 그리고 또 요 말을 달리 표현하자라고 하면 자 미성년자다라는 걸 이유로 이 대리행위 즉 이 계약은 취소할 수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다라는 말입니다. 그게 바로 대리인은 행위 능력자임을 요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자 되겠습니까? 그럼 결국 대리인은 행위 능력자임을 요하지 않는다라는 거 이거는 미성년자도 타인의 대리인이 될 수 있다 없다? 있다. 자 그리고 요 대리행위는 미성년자다라는 이유로 요 대리행위는 즉 계약입니다. 요거는 취소할 수 있다 없다? 없다라는 말하고 같은 말입니다. 자, 그래서 만약 이런 조문이 없으면 만약 117조와 같은 조문이 없으면 아까 말씀드렸듯이 본인들은 항상 대리인을 뽑을 때 뭡니까? 미성년자를 뽑아 넣습니다. 뽑고 그리고 아이고 야가 미성년자다라는 걸 이유로 이거를 취소를 해버릴 거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러면 상대방도 당하고만 있겠습니까? 야도 뭐 하겠습니까? 미성년자를 뽑아 놓겠죠. 미성년자끼리 싸움 붙이는 겁니다. 자, 그래서 그걸 방지하기 위해서 우리 민법은 117조와 같은 이런 조문을 두고 있다라는 거 되겠죠? 그래서 요까지 보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지금 여기서 보십시오. 대리권 이 부분은 별 내용 없었습니다. 그냥 밑줄 치고 그러니까 조문 암기하고 치우면 된다라는 겁니다. 근데 이 부분은 생각을 좀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조금 이해를 해야 될 부분이고요. 그리고 솔직히 이런 내용 처음 들으면 이해 잘 안 됩니다. 근데 다행히 이해를 하셨는지 이해하는 척을 하셨는지는 모르겠지만 근데 하여튼 이해가 되니까 다행입니다. 자, 그래서 요 조문들은 계속 앞으로 보실 내용이고요. 그리고 결국은 여러분들이 걸려 넘어지는 거는 이어서 걸려 넘어지진 않습니다. 이어서 걸려 넘어진다라는 거는 조문 잘 안 봤다라는 말이고 결국 공부 안 했다라는 말이고 이거는 이해를 해야 됩니다. 요거 그래서 요까지 한번 봅니다. 자 그리고 대리 효과는 별도로 설명드릴 내용 없고요. 그냥 통과하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나오는 내용이 그 다음 나오는 내용이 이제 복대리입니다. 자, 근데 복대리 요거는 시험에 자주 출제는 안 됩니다. 자주 출제는 안 되는데, 자, 일단은 여러분들은 뭐만 보시냐라고 하면, 그 149페이지에 1번 서설 해가지고 의의하고 법적 성질 나옵니까? 복대리에. 그래서 그 서설 부분 그것만 별표 하나 해 놓으십시오. 자, 서설해서 의의하고 법적 성질이라는 부분 요것만 별표 하나 해 놓으십시오. 그리고 나머지 뒤에 있는 거 대리인의 복인권과 책임에서 120조, 121조, 122조 세 조문 밑에 나오는 거 요거는 손대지 마십시오. 요거는 나중에 할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혼자 보실 필요도 없고 요거는 그냥 넘어가셔도 관계없습니다. 자, 그러면
복대리에서는 일단 서술 부분이 중요합니다. 자, 이번 순환에는 요거만 좀 설명을 드리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요거는 자, 예를 들자면 본인이 대리인한테 대리권 줬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대리인은 상대방 병하고 계약 체결하겠죠. 그리고 요 계약의 효과는 누구한테 직접 기속이 되겠습니까? 본인한테 기속이 되면 된다라는 겁니다. 자, 그런데 얘한테 부득이한 사유가 생기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자면 교통사고가 나가지고 교통사고가 크게 나가지고 자 이제 대리행위를 할 상황이 못 됐다라는 겁니다. 자, 이런 경우에 자 얘가 내가 뭐 하니까 네가 대신 가가지고 계약 좀 체결해 주라 해서 대리인 밑에 이렇게 대리인이 한 명 더 붙는 경우가 있다라는 겁니다. 이 사람을 뭐로 부르자라는 겁니까? 예, 복대리 내지 복대리인이라고 요를 부르자라는 겁니다. 근데 뽑아놨다면 이놈 인간 또 교통사고 또 났다. 여 밑에 또 하나 떨거지 더 붙을 수 있지 않습니까? 그건 뭐라고 부르면 되겠습니까? 뭐 복복대리 이래 부르면 되겠죠. 예. 근데 뭐 거기까지는 나올 리도 없고요. 그냥 복대리 이건데 자 근데 복대리 자 요거는 자 일단 개념입니다. 복대리인 내지 복대리라고 하는 것은 대리인이 자 누구의 이름으로 선임을 한 누구의 대리인이냐라는 겁니다. 예, 그래서 대리인이 대리인 이름으로 선임한 대리인의 대리인이냐 아니면 대리인이 대리인 이름으로 선임한 본인의 대리인이냐 혹은 대리인이 본인의 이름으로 선임한 본인의 대리인이냐 뭐 이거 그러니까 대리인 본인 대리인 자 본인 대리 했는가 하여튼 그거 갖고 살짝 고래 틀어냅니다. 자 그러면 복대리라고 하는 것은 이 사람을 뽑는 거는 누가 뽑습니까? 본인이 뽑습니까? 대리인이 뽑습니까? 대리인이 뽑습니다. 그래서 얘가 복대리라고 하는 것은 대리인이 자기의 이름으로 뽑습니다. 예, 뽑아놓으면 자 병이라는 애는 누구의 대리인이 되는가? 을의 대리인이 되는가? 갑의 대리인이 되는가? 누구의 대리인이 되는 겁니까? 예, 갑의 대리인이 됩니다. 자, 그럼 병을 뽑는 거는 갑이 뽑습니까? 을이 뽑습니까? 을이 뽑습니다. 뽑아놓으면 야는 갑의 대리인이 되는 겁니까? 을의 대리인이 되는 겁니까? 갑의 대리인이 됩니다. 자, 요게 바로 복대리라고 하는 겁니다. 자, 되겠죠? 예, 그래서 자, 그 밑에 법적 성질에서 이런 내용이 나오는데 자, 그것들은 한번 읽어보십시오. 그리고 요거는 별 내용 없습니다. 예, 별 내용이 없이 그러니까 요를 뽑아놓으면 야는 자, 권한은 어떻게 되는가? 즉, 이 사람은 항상 여기에 의존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 사람의 권한이 50이다라고 하면 복대리인은 권한이 많아봤자 뭡니까? 50을 넘을 수가 없다. 60 안 됩니다. 대신 작을 수는 있습니다. 40, 30 요거는 되는데 초과는 안 된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요 사람의 대리권이 없어지면 요 사람도 뭡니까? 같이 없어진다. 이런 내용들이 쭉 나온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들은 예, 우리 교재 그냥 한번 쭉 읽고 요래 지나가고 여기서는 여러분들은 개념만 요래 기억을 해 놓으십시오. 자, 고래 해 놓고 그리고 법적 성질에 거기 동그라미 3번 한번 보십시오. 동그라미 3번 보시면 1번, 2번은 그냥 한번 읽고 지나가면 되고요. 예, 요 개념과 관련된 내용들을 상세히 풀어 놓은 거고 3번 보시면 자, 우리 보십시오. 대리인은 법정 대리인도 있을 수가 있고 임의 대리인도 있을 수가 있지 않습니까? 그럼 법정 대리권은 어떻게 하면 발생이 되는 겁니까? 법률 규정이 있습니다. 그리고 임의 대리권은 어떻게 하면 발생이 되는 겁니까? 갑이 을한테 대리권을 주는 행위, 대리권을 수여하는 행위, 즉 갑이 을을 뽑아야 되는 겁니다. 니 내 대리인 좀 되라 라고 해서 이렇게 뽑으면 가가 뭐가 된다라는 겁니까? 임의 대리인이 된다라는 겁니다. 근데 보십시오. 얘가 뽑든지 복대리인은 자 이거는 법률 규정에 의해서 나타나냅니까? 뽑는 행위가 필요합니까? 자 복대리인 야는 뽑기 해야 되는 겁니까? 법의 규정이 있습니까? 뽑기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누가 뽑든지 간에 복대리인은 항상 뭐가 필요하다라는 겁니까? 뽑는 행위가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복대리인은 언제나 임의 대리인이 되는 겁니다. 자, 그러니까 법률 규정에 의해서 복대리인이 된다라는 그런 말은 없다라는 겁니다. 되겠죠? 네, 그래서 요거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밑에 나오는 거 복인권과 책임이라는 말이 나오는데 그거는 나중에 120조, 121조, 122조 요 조문을 보실 텐데요. 자, 손대지 말고 요건 대충 요런 감을 갖고 계십시오. 자, 원래는 을이라는 애가 병하고 계약을 체결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근데 야가 다쳐갖고 지가 뭐 하니까 뭡니까? 복대리인 한 명 뽑아놨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계약을 체결했다라는 겁니다. 근데 계약이 잘못돼갖고 야가 사고를 치는 경우도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있겠죠. 사고를 치게 되면 본인들은 그러니까 복대리인은 누구의 대리인입니까? 본인의 대리인 아닙니까? 그래서 야가 사고 쳐놨다라고 하면 사고 친 결과는 몽땅 누가 떠안아야 되는 겁니까? 본인이 떠안아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본인은 기분이 좋을까요? 짜증이 확 날까요? 짜증이 확 날 거 아닙니까? 그러면 이제 얘한테 가가지고 아이고 그래 다쳤는데 고생 많죠 해가지고 위로하겠습니까? 아니 대리 좀 하라고 뽑아놨더니만 그거를 조심을 안 하고 다녀가고 그 엉망진창이 돼가지고 일을 이따구로 만드나요? 짜증 확 내겠습니까? 짜증 확 낼 거 아닙니까? 그래서 자 대리인들이 복대리인을 자 뽑아놨다라고 하면 그 책임을 얼만큼 져야 되는가? 그게 바로 복인권과 책임에서 120조에서 122조까지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원래는 얘가 해야 되는데 얘가 안 하고 이 사람이 함으로 인해서 본인한테 피해가 갔다라고 하면 이 사람은 당연히 본인한테 대해서 도의적으로도 책임을 져야 되겠지만 아이고 미안하다 내가 잘못 뽑은 것 같네 해서 도의적으로 책임을 져야 되겠지만 법적인 책임도 져야 되겠습니까? 안 져도 되겠습니까? 져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자 본인이 피해 갔다라고 하면 본인은 자 당연히 얘한테 가가지고 아이고 좀 일처리 좀 그래 왜 이따구로 합니까 해가지고 한 소리 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런 책임 외에도 법에서 니는 네가 해야 될 일을 야 뽑아놨으니까 자 일정한 책임지라는 겁니다. 자, 그 내용들이 여기에 요래 나옵니다. 그래서 요 조문들은 아직 손대지 마십시오. 그래서 여러분들은 복대리라고 하는 거는 개념만 하나 잡아 놓으십시오. 지금은 이렇게만 하고 넘어갑니다. 자, 그 뒤에 잡다하게 길게 나오네요. 자, 다 그냥 넘어가십시오. 그리고 이거는 외우는 게 아닙니다. 외우는 게 아니라 그냥 이해를 하고 넘어가야 될 부분입니다. 그래서 요거는 나중에 손대도록 합니다. 자, 여기까지 하시고 자, 이제는 152페이지 보시면 그 무건대리라는 게 나오는데 자, 요거 시간이 어중간하니까 한 2, 30분 정도 해가지고 요거 다는 어차피 뭐 합니다. 그래서 요거 조금만 하시고 오늘 고를 마치시도록 합니다. 자, 그러면 무건대리는 우리 요약 프린트 8페이지 한번 보십시오. 21번 보시게 되면 무건대리의 개관에서 요래 나옵니까? 자, 요 내용이 나오는데 자, 그러면 자, 우리가 지금까지 본 내용은 이런 거를 봤습니다. 자, 갑이 을한테 즉 본인이 대리인한테 대리권을 주고 거기에 따라서 상대방하고 대리 행위를 하는 이런 경우를 봤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정상적인 권한이 있는 상태에서 즉 대리권이 있는 상태에서 대리 행위가 일어났다라고 해서 요거를 유권대리다라고 요를 부른다라는 겁니다. 근데 이런 경우도 있을 수 있겠습니까? 자, 갑이 을한테 대리권을 준 적이 없습니다. 근데 자, 을이 병하고 자, 내가 갑의 대리인 누군데 해가지고 대리 행위를 해버리는 경우도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있겠죠. 자, 요거를 우리가 무권대리다라고 요를 부른다라는 겁니다. 그럼 시험은 유권대리가 더 많이 나오겠습니까? 무권대리가 많이 나오겠습니까? 무권 당연히 분쟁은 이거보다는 여기에서 분쟁이 생길 가능성이 더 크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시험은 무권대리가 자 예를 들자면 대리에 두 문제가 나온다라고 하면 이거는 이어서 두 문제가 될지 한 문제 나올지 모르겠습니다. 세 문제가 나온다라고 하면 무조건 뭡니까? 이 두 개, 이 한 개 이래 나올 거다라는 거. 그러니까 이 부분이 조금 더 힘들고 자 양도 많습니다. 자 그러면 요 무권대리 요거도
크게 둘로 나눠 볼 수가 있는데요. 자, 한번 보십시오. 예를 들자면 자, 갑이 을한테 대리권을 준 적이 전혀 없습니다. 진짜 나도 모르는 애다라는 겁니다. 근데 자, 을이라는 애가 병하고 계약을 체결해 버린 겁니다. 내가 갑의 대리인 을인데 해가지고 자, 이렇게 계약이 체결됐다라는 겁니다. 자, 이런 경우에는 자, 상대방은 당연히 야가 대리인이다라고 밝혔으니까 누구한테 오겠습니까? 야한테 가가지고 자, 당신 대리인하고 계약을 체결했으니까 자, 대금 줄 테니까 이전 등기해 주세요라고 얘기를 할 거 아닙니까? 예를 들면 본인은 이 계약에 대해서 책임을 져야 되겠습니까? 안 져도 되겠습니까? 만약 이런 경우에도 본인이 이 행위에 대해서 자, 법률 효과가 얘한테 다 귀속돼서 책임을 져야 된다라고 하면 자, 본인들은 대리권 줘도 효과가 쟤한테 귀속되고 즉 책임지고 대리권 안 줘도 책임져야 되고 이래되면 본인들은 불안해서 못 삽니다. 그래서 만약 이런 경우에도 만약 본인이 책임을 져야 된다라고 하면 자, 여러분들 수업하고 나니 집에 갔습니다. 근데 여러분들하고 알지도 못하는 사이에 사람이 여러분하고 원한 관계가 있었죠. 그 사람이 여러분들 수업 받는다라는 사실을 알고 한 3시간 사이에 뭔 짓을 하겠습니까? 이 짓 할 겁니다. 내가 누구누구 대리인 누군데 해가지고 여러분들 아파트 확 팔고 가버릴 겁니다. 그럼 이제 여러분들 황당한 일이 발생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이 행위에 대해서 본인은 책임지겠습니까? 안 지겠습니까? 안 진다라는 겁니다. 요게 자, 우리가 자, 협의의 무권대리에서 요거는 다음 시간에 볼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협의라고 하는 것은 서로 협의한다, 논의한다 이런 의미가 아닙니다. 좁은 의미의 무권대리입니다. 자, 그러니까 광어, 널쩍한 고기가 광어 아닙니까? 좁빗한 고기는 뭐 협어라는 말은 없죠. 그게 좁다라는 의미의 협의라고 요래 부릅니다. 자, 근데 요번에는 요거 한번 보십시오. 자, 갑이 을하고 자, 을한테 대리권을 예를 들자면 50만큼 이렇게 줘놨다라는 겁니다. 근데 얘가 50만큼 대리 행위를 한 겁니다. 그러면 이거는 유권이 되는 겁니까? 무권이 되는 겁니까? 유권 대리가 되겠죠. 근데 갑이 을한테 50만큼 대리권을 줘놨는데 을이라는 애가 병하고 얼마만큼 계약 체결했냐라고 하면 500만큼 계약을 체결해버렸다라는 겁니다. 자, 이런 경우에는 50 범위 내에서는 대리권이 있지만 나머지 450 부분에 대해서는 대리권이 있는 상태에서 대리행위가 일어난 겁니까? 없는 상태에서 일어난 겁니까? 없는 상태에서 일어났죠. 그리고 요번에는 갑이 병한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내가 을한테 대리권 줄 거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실제로는 대리권을 수여하는 행위가 바로 수권행위 아닙니까? 근데 갑이 병한테 대리권 줄 거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실제 수권행위를 안 한 겁니다. 실제 수권행위 없이 그냥 얘기만 한번 했고 이자 붙습니다. 근데 이제 두 명이서 계약을 체결할 경우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보십시오. 을이라는 애는 실제 갑으로부터 대리권을 수여받은 적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죠. 그래서 계약을 체결했는데 상대방 보기에는 을이라는 애가 대리권이 있다라고 생각하겠습니까? 없다라고 생각하겠습니까? 있다라고 생각할 가능성이 크지 않습니까? 그래도 일단은 대리권이 없는 상태 대리행위가 일어난 겁니다. 그리고 이번에는 원래 갑이 을한테 대리권을 줬더랬습니다. 근데 그 이후에 이 대리권이 없어졌습니다. 없어졌는데 자, 벽이라는 애가 그런 사실을 모르고 계약을 체결했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이 사람은 이 계약을 체결할 당시에는 대리권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겠죠. 자, 그래서 이런 경우는 우리 금방 좁은 의미의 무권대리와 달리 금방 제가 말씀드렸듯이 준다라고 말은 했는데 안 줬다. 그리고 주기는 줬는데 그거를 넘어서서 이만큼 했다. 그럼 450 범위 내에서는 분명히 대리권이 없지 않습니까? 자, 그리고 이따가 없어졌는데 없어지고 난 이후에 계약 체결했다. 자, 이런 경우에도 분명히 얘는 대리권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죠. 없기는 없는데 자, 노랗게 써놓은 거 이런 것들은 상대방이 볼 때는 자, 얘가 계약을 할 상황이다라고 하면 즉 50만큼 대리권이 있었는데 500만큼 이만큼 대리 행위를 한 겁니다. 자, 이래 되면 상대방 병이 보기에는 을이 대리권이 50만큼 있다라고 생각하겠습니까? 500만큼 있다라고 생각하겠습니까? 500만큼 있으니까 이 말 하겠지라고 생각할 가능성이 큽니다. 그리고 또한 준다라고 말은 얘한테 했는데 실제 준 적이 없다. 근데 상대방 이 사람이 느끼기에는
자, 대리권이 있다라고 생각할 가능성이 큽니까? 없다라고 생각할 가능성입니까? 있다라고 생각할 가능성이 크지 않습니까? 혹은 있다가 없어졌다. 근데 이 사람이 모르고 계약을 체결했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이 사람도 얘하고 계약을 체결할 때는 당연히 없어졌다라는 사실을 알았다라고 하면 계약 체결하겠습니까? 안 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몰랐으니까 계약을 체결할 거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처럼 자, 무권 대리 중에 자, 상대방이 마치 대리권이 있다라고 생각하고 계약을 체결한 데 대해서 본인이 일정한 잘못이 있는 경우도 있다라는 겁니다. 그거를 요래 부릅니다. 표현 대리다라고 요래 부릅니다. 그러면 자, 무권 대리는 크게 둘로 나눠 볼 수가 있습니다. 좁은 의미의 무권 대리하고 표현 대리. 그러면 예를 들자면 이만큼이 자, 무권 대리다라고 하면 이 중에 표현 대리라는 게 요만큼이다라고 하면 나머지는 뭐가 되는 겁니까? 좁은 의미의 무권 대리다. 이 두 개를 합쳐서 뭐라고 부릅니까? 무권 대리 내지 넓은 의미의 무권 대리라고 요래 부른다라는 겁니다. 자, 그럼 일단 요거부터 시작을 할게요. 요거는 우리 토요일 날 보시도록 합니다. 자, 요거는 자, 표현 대리는 유권 대리입니까? 무권 대리입니까? 이것도 무권 대리입니다. 자, 됐죠? 자, 그래서 무권 대리니까 표현 대리는 대리권이 없는 상태에서 대리 행위가 일어났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 이게 무권 대리라는 말입니다. 자, 그래서 표현 대리도 무권 대리인데 대신 표현 대리는 상대방은 대리권이 있다라고 생각합니까? 없다라고 생각합니까? 있다라고 생각하고 계약을 체결했고, 그리고 본인이 아예 이걸 안 줬으면, 아예 안 줬으면 야가 이만큼 계약 체결할 때 본인은 이만큼 있다라고 생각 안 할 거 아닙니까? 그리고 준다라는 얘기 본인이 안 했다라고 하면 이 사람은 얘가 계약 체결할 때 대리권이 있다라고 계약 체결하지 않았을 거 아닙니까? 혹은 대리권이 있다가 없어지고 난 이후에 계약 체결하는데 자, 갑이라는 애가 병한테 야 대리권 없어라고 얘기 한번 해줬으면 계약 체결 안 했을 거 아닙니까? 근데 이 사람은 없는데도 있다라고 믿고 계약을 체결했는데 거기에 대해서 본인한테 일정한 잘못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죠. 자, 이런 경우입니다. 그래서 표현 대리는 무권 대리지만 자, 본인한테 책임을 물을 만한 일정한 사유가 존재를 한다. 요거를 자, 우리 요약 프린트에서는 본인한테 책임을 물을 일정한 사유, 요거를 요래 표현하고 있습니다. 본인에게 책임을 물을 사유, 책임 있는 사유, 책임을 귀속시킬 사유 해서 귀책 사유 내지 본인의 귀책이 있다라는 이런 표현을 쓴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표현 대리는 무권 대리지만 상대방이 대리권이 있다라고 믿는 데 대해서 본인이 일정한 잘못이 있는 겁니다. 요거를 표현 대리다라고 요래 부르고요. 자, 이런 경우에는 자, 비록 대리권을 준 적은 없지만 대리 행위에 대해서 누가 책임지라는 겁니까? 본인 네가 책임져라. 왜냐하면 일처리 네가 깔끔하게 못했으니까 상대방이 대리권이 있는 줄 알고 계약 체결했고 그래서 믿고 거래한 상대방한테 피해 줄 수는 없지 않느냐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자, 본인한테 대해서 대리 효과가 기속이 된다. 결국은 본인은 그 대리 행위에 대해서 책임져야 된다라는 겁니다. 이게 바로 표현 대리입니다. 자, 그럼 보십시오. 결국 표현 대리라고 하는 것은 본인을 보호하겠다라는 겁니까? 거래 안전 내지 거래 상대방을 보호하겠다라는 겁니까? 거래 상대방. 즉 본인이 자, 이어 보십시오. 본인이 보호가 되려고 그러면 대리권 준 적이 없으면 본인은 이거 책임지면 안 되죠. 근데 본인한테 대해서 안 되겠다. 자, 네가 이 부분에 대해서 책임 좀 져야 되겠다. 그게 표현 대리 아닙니까? 그럼 결국 표현 대리가 인정됨으로 인해서 이 사람은 믿고 거래한 상대방은 보호가 되지만 이로 인해서 상대적으로 피해를 보는 건 누가 피해를 본다라는 겁니까? 본인. 대리권 준 적도 없는데 지보고 책임지라고 하니까. 그래서 자, 결국 표현 대리는 누구 보호가 목적입니까? 상대방 보호가 목적입니다. 즉 표현 대리라고 하는 것은
자, 본인 희생위에 거래 안전 내지 거래 상대방을 좀 보호하자라는 이런 제도가 바로 표현 대리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자, 본인한테 책임을 물을 사유가 많으면 많을수록 상대방은 확실히 보호가 되는 겁니다. 즉, 본인 네가 책임질 사유가 요때도 책임지고 요때도 책임지고 해가지고 한 10,000개 정도 이런 경우에 니 다 책임져라고 하면 책임질 사유가 이만큼 많으면 본인은 피해가 커질지 모르겠지만 거래 안전 내지 거래 상대방은 확실히 보호가 되는 겁니다. 근데 본인한테 책임을 물을 사유가 요때만 본인 니 책임져 라고 요래 정해놓는다라고 하면 요거는 본인이 피해볼 일은 적지만 거래 안전은 한편으로 뭡니까? 덜 보호가 되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민법은 적당한 선에서 타협을 합니다. 자, 본인한테 책임을 물을 사유는 여기에 해당이 되면 본인 네가 책임지라는 겁니다. 근데 요 사유에 해당이 안 되면 본인 네 책임 안 져도 된다. 그래서 표현 대리가 성립되는 사유를 3가지를 정하고 있습니다. 자, 근데 요 3가지 사유 중에 이거는 실제 시험이 거의 잘 안 나옵니다. 그래서 나중에 이런 것들은 자, 판례 한 2개 정도 밑줄 치고 지나갈 겁니다. 지나갈 거고, 그리고 자, 시험이 나온다라고 하면 주로 나오는 게 126조. 요게 많이 나옵니다. 자, 그러면 요거는 자, 공통적으로 요 조문들은 자, 지금부터 이제 조문을 잠시 한번 볼 겁니다. 자, 그러면 우리 교재 한번 보십시오. 교재 보시면 우리 교재는 좁은 의미의 문건들이가 먼저 나오는데 표현대리부터 보시고 오시죠. 자, 160페이지 한번 보십시오. 자, 표현대리에서 나옵니까? 자, 나옵니까? 자, 그럼 그 양괄로 1번에서 의 한번 보십시오. 표현대리란에서 표현대리란 대리인에게 대리권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대리권이 있는 것 같은 외관이 있고, 즉 아까 말씀드렸죠. 표현대리라고 하는 것은 대리인한테 대리권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다. 왜냐하면 표현대리도 무권대리니까 대리권이 없습니다. 근데 상대방은 대리권이 있는 줄 알고 계약을 체결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마치 대리권이 있는 듯한 외형이 존재를 한다라는 겁니다. 외형이 자 있고, 그리고 본인이 그 외관 발생에, 즉 외형 발생에 대해서 일정한 책임이 있다라는 겁니다. 본인이 자 그 외관 발생의 원인을 주고 있는 경우에 그러한 외관을, 즉 외형을 신뢰한 선의무과실의 상대방, 그리고 거래 안전 보호를 위해서 본인한테 대리행위의 효과를 네가 갖고 가라 해서 본인한테 책임을 묻는 이런 제도가 바로 뭐라는 겁니까? 표현대리라는 겁니다. 그리고 표현대리는 그 사유가 3개가 나오는데 종류에서 동그라미 1, 2, 3 나옵니까? 자, 손대지 말고 조문이 몇 조입니까? 125, 126, 129에서 3조문이 나오죠. 근데 요 조문들이 나오는데 자, 요것도 이제 뒤에 살펴보실 거고, 양괄로 3번 표현대리의 성질에서 나옵니까? 자, 거기에 동그라미 1번, 동그라미 2번 있죠. 그래서 양괄로 3번 앞에다가는 별표 하나 해 놓으십시오. 요거는 나중에 표현대리와 관련돼서는 언제든지 등장을 할 수 있는 내용이니까 별표 하나 해놓으십시오. 일단은 별표만 해놓으십시오. 자, 그렇게 해놓고 옆 페이지 갑니다. 표현대리의 효과에서 양괄로 4번 나옵니까? 양괄로 4번에 그 동그라미 1번 본인과 상대방 사이의 관계라는 표현 나옵니까? 거기는 양괄로 4번 여기다가는 동그라미 1번 여기다가 별표 하나 놓으십시오. 그래서 요 내용은 자꾸 보셔야 됩니다. 그리고 그 동그라미 2번, 3번은 지금 보시지 말고, 그리고 이건 사실상 시험이 거의 안 나옵니다. 그래서 요거 위주로 해서 요래 보십시오. 요렇게 별표만 해놓고 자, 그리고 넘어갑니다. 자, 125조, 162페이지 보니까 125조의 표현대리에서 나옵니까? 거기에 자, 125조 보니까 제3자에 대해서라는 말 나오고요. 자, 일단 넘어갑니다. 자, 그리고 옆에 보니까 126조 나오죠. 자, 권한을 넘은 표현대리에서 요래 나옵니다. 거기도 보니까 대리인이 그 권한 외에 법률 행위를 한 경우 제3자에 대해서, 요도 제3자라는 말이 나오네요.
자, 그리고 또 쭉 갑니다. 167페이지 한번 보십시오. 자, 129조 대리권 소멸 후에 표현대리라는 말 나옵니까? 예. 거기도 두 번째 줄 보니까 선의의 제3자한테 대항하지 못한다라는 그것도 제3자라는 표현 나옵니까? 나오죠. 자, 그러면 자, 이제 앞으로 여러분들은 125조, 129조 이거 볼 일 없을 겁니다. 예. 근데 126조 요 조문은 봐야 됩니다. 근데 자, 일단 125, 6, 9에서 요 세 조문을 보니까 요 세 조문에는 공이 제3자라는 표현이 나오더라는 겁니다. 제3자. 자, 공이 다 나오죠. 그러면 우리가 지난 시간에 선의의 제3자 보호 규정을 보셨습니다. 그러니까 선의의 제3자란 할 때 제3자는 당사자와 포괄성계인은 제3자에 해당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죠. 당사자와 포괄성계인 즉 상속인은 빼고 통정허위 표시를 기초로 새롭게 법률관계를 맺었다. 그러면 이 사람이 뭐가 된다라는 겁니까? 제3자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계약의 당사자는 죽었다 깨나도 제3자가 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되겠죠? 그리고 그 사람들의 상속인도 제3자입니까? 아닙니까? 아니다라는 거 아닙니까? 자, 그건데 그러면 그 기준에 의해서 볼 때 한번 보십시오. 자, 여기 가가지고 자, 갑, 을, 병, 본인, 대리인, 상대방 이렇게 세 명이 나오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럼 우리가 알고 있는 기준에 의해서 볼 때 여기에 갑을 병 중에 제3자에 해당되는 인물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죠. 왜냐하면 갑하고 병은 계약의 당사자 그리고 을은 자 대리인은 본인하고 똑같이 취급을 한다 그랬지 않습니까? 한 명처럼 취급한다 그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야는 모두 다 계약의 당사자에 해당이 되지 제3자는 여는 없다라는 겁니다. 자, 그런데 125조, 126조, 129조 여기서 말하는 제3자는 누구를 말하냐라고 하면 요거는 요 사람을 제3자라고 표현을 합니다. 자, 그러니까 우리 보십시오. 이거는 일반적인 제3자의 개념하고 다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계약의 당사자인 상대방을 제3자라고 표현하고 있는 데는 우리 민법이 어디에도 없습니다. 단 표현들이 세 조문에서는 제3자가 누구를 말한다라는 겁니까? 상대방을 말한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표현들이와 관련돼서는 요거는 항상 나올 수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언제든지 등장이 가능한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요거는 요약 프린트 가가지고 보시면 요 내용이 나올 겁니다. 제3자는 누구를 말하느냐라는 거 요거 자 됐고요. 자 그리고 자 두 번째로 그럼 보십시오. 표현대리라고 하는 것은 결국 본인을 희생시켜 가면서까지 누구를 보호해 주겠다라는 겁니까? 상대방 병, 니 보호해 줄게. 이게 바로 표현대리 아닙니까? 근데 자 대리 행위를 할 당시부터 상대방이 이미 아는 겁니다. 저 인간 대리권 없는데 라는 사실을 알고 있다라는 겁니다. 이런 경우까지 본인을 희생시키면서 상대방을 보호해 줄 필요는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겠죠. 그래서 상대방이 본인한테 대해서 야 이거 표현대리 되니까 네가 책임져 라고 주장하기 위해서는 상대방은 반드시 자 대리인이 대리권이 없다라는 사실을 몰라야 되고 모르는 데 대해서 잘못도 없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선의 무과실이 필요합니다. 자 그리고 자 선의 무과실 자 선의 무과실은 자 이마에 선의 무과실이다라고 써놨다 그랬습니까? 아니면 난닝구 뒤에 보면 난닝구에 선의 무과실이라고 써놨다 그랬습니까? 어디에 써놨다 그랬습니까? 자 이거는 드러나지를 않습니다. 드러나지를 않으니까 자 그러면 상대방이 선의냐 무과실이냐라는 거 이거를 증명을 자 구체적인 소송이 제기가 된다라고 하면 증명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증명 내지 입증 책임의 문제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 입증 책임 내지 증명의 책임은 답답한 사람이 우물 파는 게 바로 입증 책임이라고 그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유효가 됨으로 인해서 답답해지는 자가 있다. 그러면 뭡니까? 나 사기당했어요. 그러니까 계약 무효로 만들래요. 이런 사람들이 입증을 한다. 증명을 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입증 책임이라는 말이 나오면 여러분들 항상 뭐가 따라놔야 됩니까? 유효주장자입니까? 무효주장자입니까?
자, 입증 책임은 계약의 유효를 주장한 자가 입증을 하는 겁니까? 무효를 주장한 자가 입증합니까? 자, 찍으십시오. 예, 뭡니까? 유입니까? 뮤는 없고, 자, 유효 주장자 이런 건 없고요. 유효 주장자 아니면 무효 주장자입니다. 그럼 보십시오. 계약이 유효가, 자, 우리 계약을 하면 계약 효과는 원칙적으로 생기는 게 원칙입니까? 안 생기는 게 원칙입니까? 생기는 게 원칙이죠. 생기면 답답해진 사람이 누굽니까? 사기당한 사람. 뭐 이런 사람 아닙니까? 그러니까 야들은 계약의 유효를 만들고 싶어 합니까? 무효로 만들고 싶어 합니까? 무효로 만들고 싶어 하죠. 없었던 일로 합시다. 이거 아닙니까? 그래서 입증 책임 내지 증명의 책임이라는 말이 나오면 항상 무효 주장자. 자, 그러면 보십시오. 자, 앞으로 오셔서 요거 보십시오. 자, 그러면 요 상황에서 요 계약의 유효를 주장하는 거는 갑이 본인이 계약의 유효를 주장하겠습니까? 을이 유효를 주장하겠습니까? 병이 유효를 주장하겠습니까? 자, 대리권을 준 적도 없는데 이 계약 이만큼 했으니까 네가 책임져라. 그래서 이게 유효가 된다라고 하면 자, 누가 이 계약의 무효를 주장하겠습니까? 야가 대리권 준 적도 없는데 지보고 책임지라고 하니까 뭡니까? 아니다, 무효다. 난 책임 못 진다. 이래 나올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병은 당연히 계약의 유효를 주장할 거고요. 을이란 애는 어차피 법률 효과는 을한테 갑니까? 안 가져갑니까? 안 가져갑니다. 을은. 그러니까 을이란 애는 뭡니까? 아이고 나는 모르겠다. 이기는 편 우리 편 해가지고 그냥 뒤에 빠져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자, 여기서 요 계약의 무효를 주장할 법한 사람은 누굽니까? 되겠죠? 그래서 자, 제3자 선임무과실에 대한 입증 책임 이거는 결국 누가 진다라는 겁니까? 본인이 진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요 세 개 요거는 표현 대리와 관련돼서는 언제든지 등장이 가능한 지문입니다. 자, 그럼 요거 정리 한번 해볼게요. 표현 대리에서 말하는 제3자는 누구를 말하는 겁니까? 상대방. 그리고 상대방은 어떤 조건이든지 간에 다 보호가 되는 겁니까? 일정한 조건이 돼야 되는 겁니까? 일정한 조건이 돼야 된다. 그 조건이 바로 뭡니까? 선의 더하기 무과실. 그리고 상대방의 선의 더하기 무과실에 대한 입증 책임은 누가 지는 겁니까? 입증 책임 나오면 무조건 무효 주장자. 그러니까 무효는 거래를 한 상대방이 무효를 주장하지는 않을 거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누가 주장합니까? 본인이 지보고 책임지라고 하니까 아이고 난 책임 못 지겠다. 책임 안 지려고 그러면 뭡니까? 계약 무효로 만들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자, 상대방의 선임 무과실에 대한 입증 책임은 뭡니까? 본인이 진다라는 거 요래 정리를 해 놓으십시오. 되겠죠? 자, 요까지입니다. 요까지 해놓고 자, 그리고 단독으로 만약 출제가 된다라고 하면 요거 외에는 크게 나올 내용이 없습니다. 그럼 우리 요 126조 요 조문만 좀 보시고 오늘 마치시도록 하시죠. 자, 그러면 요거는 자, 요약 프린트 어디 보시냐라고 하면 자, 요약 프린트 9페이지를 한번 보십시오. 9페이지를 보시면 자, 23번에서 표현들이 나옵니까? 예, 거기에 조문이 한 개 딸랑 나오죠. 126조 권한을 넘은 표현들입니다. 그리고 요약 프린트 없으신 분들은 우리 교재는 163페이지부터 거기 나오네요. 권한을 넘은 표현들이에서 126조의 표현들이에서 요래 나오죠. 자, 그래서 요 조문 읽고 자, 그리고 요거는 하여튼 그 요약 프린트에다 요래만 써 놓으십시오. 그리고 요 부분은 여러분이 별도로 읽지 마십시오. 그러니까 표현 대리 부분은 우리 왜 아까 체크한 내용 있지 않습니까? 표현 대리의 뭐 성질이니 효과니 하는 거 그것만 체크해 놓고 그것만 읽으시고 뒤에 나오는 거 125조며 126조며 129조며 이거 손대지 마십시오. 더구나 이 판례 나오는 거 읽기 시작을 하면 이거는 개념이 안 잡힙니다. 뭐 언제는 되고 언제는 안 되고 왜 이래 해가지고 개념이 안 잡힙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그냥 표현 대리는 이렇게만 정리를 하고 넘어가십시오. 자, 요약 프린트에다가 요래 씁니다. 자, 일단 들어가기 전에 조문 한번 보시죠. 조문 126조. 자, 제목이 뭐로 나옵니까? 권한을 넘은 표현 대리라는 이런 말이 나오죠. 그래서 권한을 넘은 표현 대리. 자, 요거를 월권 대리라는 이런 표현을 쓰기도 합니다. 월권.
뭔가를 넘는 거를 그 권한 넘는 거를 월권 행위한다 그러지 않습니까? 그래서 권한을 넘은 표현 대리를 월권 대리라는 표현을 쓰기도 합니다. 자, 그럼 조문 한번 읽고 가시죠. 조문 보십시오. 대리인이 그 권한 외의 법률 행위를 한 경우에 제3자가 그 권한이 있다고 믿을 만한 정당한 이유가 있는 때에는 본인은 그 행위에 대해서 책임이 있다라고 요래 나오고 있죠. 자, 요거 보시고 그리고 그 정당한 이유라는 말이 나옵니까? 예, 정당한 이유. 두 번째 줄에 정당한 이유 나오죠. 자, 그거 관로하십시오. 정당한 이유 그거를 관로하시고 요래 써 놓습니다. 밑에다가 상대방의 정당한 이유라는 말이나 상대방의 선의 무과실이라는 말이나 같은 말입니다. 자, 요래 써놓고 그리고 23번 표현 대리 해가지고 그 여백이 좀 남지 않습니까? 여백 남는데 거기에다가는 5줄을 쓸 겁니다. 칸을 짧게 잡으십시오. 아니면 다 써놓거든 쓰십시오. 자, 그러면 126조의 권한을 넘은 표현 대리가 성립되려고 그러면 어떤 조건이 충족이 돼야 되냐라고 하면 요래돼야 됩니다. 기월정. 기월정. 요겁니다. 요게 되면 권한을 넘은 표현 대리가 성립이 된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기본적인 대리권은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뭔가에 미달이 된다 혹은 넘었다라고 하기 위해서는 기준이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기준도 없는데 뭔가를 미달된다, 넘었다라는 표현을 하지 않지 않습니까? 그러면 키가 미달된다. 그러면 몇 센치 이하란 말입니까? 기준이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기준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월권 대리가 되려고 그러면 기본적인 대리권은 있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 월권, 기본적인 대리권의 범위를 넘는 월권 대리 행위가 있어야 됩니다. 그럼 우리 보십시오. 이게 월권 대리에 해당되는 구체적인 예가 이런 겁니다. 아까 왜 갑이을한테 50만큼 대리권 줬다 그랬지 않습니까? 그런데 얘가 500만큼 대리 행위를 해버렸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이 보십시오. 대리 행위는 500인데 기본적으로 갖고 있는 대리권은 얼마 갖고 있습니까? 50. 그럼 이거는 야는 이 범위를 넘어서서 이만큼 할 거 아닙니까? 이게 바로 권한을 넘은 대리 행위가 있을 것, 월권 대리 행위가 있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요게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되는데 요 정당한 이유는 아까 봤습니다. 정당한 이유는 상대방의 선의 무과실하고 같은 표현이라 그랬지 않습니까? 요렇게 일단 써놓고 이제 여기서 한두 개만 좀 쓰고 마치도록 합니다. 그럼 도대체 기본적인 대리권은 어떤 게 기본적인 대리권이 될 수가 있느냐라는 겁니다. 그럼 우리 대리권도 공법상 대리권도 있을 거고 사법상 대리권도 있을 거고 법정 대리권도 있을 거고 임의 대리권도 있을 거고 그리고 경우에 따라서는 일상가사에 관한 대리권도 있을 거고 복 대리권도 있을 거고 종류 많을 거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어떤 게 기본적인 대리권이 되느냐? 종류에는 제한이 없습니다. 종류 불문입니다. 무조건 요 말로 끝나면 대리권, 요 말로 끝나면 전부 다 기본적인 대리권 됩니까? 안 됩니까? 됩니다. 왜냐하면 보십시오. 표현 대리는 결국 누구 보호가 목적이라 그랬습니까? 본인 보호입니까? 대리인 보호입니까? 상대방 보호입니까? 상대방 보호죠. 그러면 상대방 입장에서 보면
을이 갖고 있는 대리권이 이게 공법상 대리권인지 사법상 대리권인지 법정 대리권인지 임의 대리권인지 혹은 부부간의 일상가사에 관한 대리권인지 복대리권인지 복복대리권인지 구별이 됩니까 안 됩니까? 구별이 안 되죠. 구별되면 야가 이 계약을 안 했겠지. 대리권도 없는데. 그러니까 구별이 안 되니까 뭡니까? 뭐 있긴 있는 모양이구나 해서 계약을 체결했을 거 아닙니까? 그래서 결국 상대방이 보호가 되려 그러면 대리권의 종류를 제한해서 요때는 네 보호되고 요때는 안 돼. 그래서 그런 경우가 상대방 보호에 충실하겠습니까? 아니면 종류 불문하고 싹 다 돼가 상대방 보호에 유리하겠습니까? 종류 불문하고 싹 다 돼. 하여튼 기본적인 대리권만 있으면 싹 다 돼. 이게 자, 상대방 보호에 더 충실할 거 아닙니까? 그래서 도대체 그러면 어떤 게 기본적인 대리권이 되느냐? 종류 불문입니다. 자, 그러면 제가 질문 하나 드릴게요. 가짜 대리권은 기본적인 대리권이 될 수가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가짜 대리권은 기본적인 대리권이 될 수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다 됩니다. 그러니까 상대방 보기에서는 을이라는 애가 갖고 있는 대리권이 진짜인지 가짜인지 구별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죠. 자, 우리 보십시오. 대리권은 두 명 사이에서 발생을 합니다. 그러니까 대리권은 어떻게 수여하고 범인은 어떻고 소멸은 어떻고 이거는 야들 두 명은 안다 뿐이지 거래하는 상대방은 두 명 사이의 대리권이 종류는 어떻고 어떤 내용이고 이거를 구별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그러니까 진짜 가짜 불문하고 뭡니까? 다 됩니다. 그래서 자, 종류에는 전혀 제한이 없다라는 거 요거 하나. 자, 그리고 두 번째 요겁니다. 기본적인 대리권하고 월권 대리행위 요거는 종류가 같아야지만 표현 대리가 되느냐 아니면 종류가 달라도 무방하냐라는 겁니다. 그래서 기본적인 대리권과 월권 대리행위 사이에는 같은 종류 혹은 비스무리한 종류 이럴 필요 없습니다. 그러니까 종류가 전혀 다르더라도 표현 대리가 성립되는 데는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자 같아야지만 돼 다르면 안 돼 이래 돼 버리면 상대방은 보호가 잘 안 될 거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상대방 보호라는 거를 생각을 한다라고 하면 종류 제한 없고 그리고 기본 대리권하고 권한을 넘는 행위 사이에 관련성도 있을 필요 없고 다 돼. 이래 되면 상대방은 확실히 보호가 될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자 해놓고요. 그리고 정당한 이유는 상대방의 선임무과시라고 같은 표현이다. 그리고 자 마지막으로 정당한 이유에 대한 판단식입니다. 정당한 이유는 어느 시점을 기준으로 해서 판단해야 되는가? 그래서 요거는 자, 대리행위 당시가 기준이 되지. 대리행위 이후의 사정은 고려를 하면 안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정당한 이유에 대한 판단 시기는 대리행위를 할 당시 그때만 기준해서 상대방이 선임무과시를 판단해야지 그 이후의 사정까지 고려해서 상대방의 선임무과시를 판단하면 안 된다라는 말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5줄입니다. 한 줄, 두 줄, 세 줄, 네 줄, 5줄 되네요. 그래서 자, 이걸 외우십시오. 근데 그때는 지난번에 하실 때 단독 기월정으로 뭐 이러고 예? 단독 기월정이라고 써서 그게 단독이 뭐죠? 기월정 요겁니다. 예, 기월정. 예. 나중에 학교 가시면요 기월정 이어가가지고 예, 막걸리 한잔 하시죠. 자, 무슨 정자 이름이 아니고 126조 권한을 넘는 표현 대리가 성립되기 위해서는 이런 요건이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기월정. 자, 그러면 요까지만 정리하십시오. 요까지만 하시면 자 표현 대리가 뭔가 뭐 황당한 그리 좀 어슴푸레한 것 같지만 예, 대충 요런 게 시험에 자주 나오는 내용들입니다.
자주 나오는 내용들 이미 봤고요. 이제 그러면 다음 시간에는 요 이어가지고 좁은 의미의 문건들이 그거 하고 민법 총칙 끝내시고 물권법을 일부 고려 좀 들어가시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내일 모레 토요일 날입니다. 오전 10시부터 시작해가지고 그렇게 나머지를 마무리를 고려 짓도록 하겠습니다. 자.